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5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50만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에요. 제목 바로 아래에 파란색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걸 꾹 눌러주셔서 구독자를 이번 구정 전까지 반드시 50만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선대위 완전히 해편하고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되는 선대위로 이제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의 이번 이 김종인 잘라내는 거, 이 선대위 개편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의사 표시의 한 방편으로 윤석열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셔가지고요. 지금 22만 한 8천,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여러분들께서 많이 새롭게 가입해 주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 주셔가지고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요 한 25만 병 정도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러니까 이 선대위 해편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윤석열 후보 중심의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 이 체제를 지원한다, 승인한다, 지지한다, 이 표시로요 제 방송 제목 바로 밑에 파란색 링크 윤석열 유튜브 꼭 좀 구독을 눌러주셔서 내일 아침에 이 시간쯤 되면요 25만 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이 강한 희망과 욕구 이 심정을 가지고 꼭 좀 25만까지 내일 아침 도와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대위 해편 그리고 이제 신편 방침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과연 이제 정권 교체에 정말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가지고 이 설이 많이 양분되어 있는데요. 저는 확고하게 지금 우선 집도끼들의 결속을 통해서, 왜냐면요 이 집도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보수층들 그리고 현 정권에 실망한 계층이 하나로 뭉쳐지면 이것이 이제 여론에 반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뭐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바로바로 뭐 이 반영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선대위 해편하다 보니까요, 이 전효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목소리가 좀 센 사람들, 자기들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요 작심하고 윤석열을 때리고 났어요. 이게 김종인 그야말로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원로 인사의 수준입니다. 인식의 수준. 자, 이런 분을 우리가 선대위로 모셨다는 거 뭐 지나간 얘기겠지만은 참 안타깝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허송세월했는데요. 이거 한 달 동안 허송세월한 거 우리가 마음만 딱 잡고 하나가 되면요. 이제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또 비판하면 저 자극되니까 좀 마지막까지 도와주십사. 뭐 읍조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나오겠느냐? 저는 진정성 절대 안 나온다. 아마도요. 이 순간 지금 민주당에서 공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왜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합류를 거부하고 있을 때 송영길하고 이재명이가 나서서 공작했잖아요. 박용진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안철수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김종인도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오늘 방금 전에 내놓은 이 강력한 비판 입장문을 보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그야말로 뭐 누구든지 뭐 열받아갖고 김종인 위원장 비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비판하지.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최대한도 최소한도 적진에 투항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판도 자제하고 잘하자 이 생각 하나로 우리가 뭉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문을 하나로 그동안에 참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죄송했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국민이 기대했던 처음의 윤석열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된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밝힌 입장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이거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말이죠, 리더십 회복의 계기가 돼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아니다. 중도 2030 이탈이 가속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요, 우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오늘 이 모두 발언할 때부터 굉장히 달라졌어요. 전혀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담담하게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 모두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전에는 조금씩 이 불편한 이 기색을 보였는데 오늘 완전히 그런 것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시종일관 굉장히 겸손한 모드로 달라지고 있고, 본인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 이러한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부수 통할 것이다. 단기 필마. 왜냐하면은 추미애하고 싸울 때 정말 단기 필마로 싸웠잖아요. 그 처음에 윤석열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 필마로 싸울 때가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윤석열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결국 지지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판을 깔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말하자면 집도끼의 결속을 계기로 해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예, 저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말하자면 가장 가시밭길이지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어야 산다는 굳은 각오로 가시밭길을 걷는 건데, 윤 후보의 리더십 원천을 다 까먹은 상황에서 다른 길이 없었다. 예, 이렇게 밝히고, 윤 후보가 가장 국민들에게 사랑받았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홀로 외로이 서 있을 때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대서 돌패하겠다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이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혼자 가는 게 맞고,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을수록 국민들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30 세대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당 주요 기반인 6070 세대에서 밖에 앞서지 못하고 있고, 6070 세대에서 많이 앞서고 있고, 2030 세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고, 중도와 2030 세대 지지를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게 통합의 리더십인데, 다양한 당내 목소리를 조화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한 시기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쳐내면 더 힘이 빠지게 될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거라고 본다. 이러한 비관적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푸른한국 이 닷컴의 전용중 대표, 이 여론 분석에 있어서 아주 국내에서 상당히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 전용준 푸른한국 닷컴 대표는 말이죠,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하락세였는데 이제는 연초로 들어서면서 하락세가 멈추거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KSOI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그리고 피플 네트워크스 PNR, 이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는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고, 여론조사 공정과 피플 네트워크스 조사는 지지율 하락이 멈춘 상태로 돌아섰다. 이런 지금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과단성 있는 선대위 해산하고요, 김종인 해책으로 인해서 다시 정통 보수층, 즉 집도끼가 회귀할 확률이 높아졌다. 저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대선 후보의 말실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명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신지의 영입, 이런 것들은요, 후보 리더십을 굉장히 훼손시켰고, 또 이 김종인하고 이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식 난동, 결국 리더십 문제로 귀착이 돼서 치명적이었는데, 결국 이제 김종인은 정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전영준 대표는요, 이준석과도 이제 결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도움보다는 우리 당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보수통합의 걸림돌이었던 김종인이 일단 정리가 됐고, 또 하나의 고름인 이준석은 떠나지 않고 저항할 태세인데, 국민인 국회의원들이 뭉쳐서 대항하면 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행태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를 식물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말하자면 입장을, 해석을, 그리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수 대통합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여론 분석을 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KBS가요, 한국 리서치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쭉 해보니까, 지역별 정세를 보니까요, 호남에서는 아직은 이재명 이 후반대 다소 밀리고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편차가 줄어들 것,
같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 쪽에서는요, 이재명은 35.8이고 윤석열은 33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층 비율이 또 늘어난 게 특징이에요. 18.6. 그리고 또 이 충북의 경우에는요, 이재명이 32.7, 윤석열 34.4. 오차범위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안심할 정도의 우세를 보이고 있느냐?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약세인 PK 지역에서 이재명은 열세답니다. 이 KBS 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28.0, 윤석열 34.6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경남 지역에서 나와 있고, 부산 지역에서도요, 이재명은 30.8인데 비해서 윤석열은 41.2, 10%포인트 이상 낮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윤석열 이제 후보가 이 회복을 해서 치고 올라가는 기세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선대위 해편, 새로운 선대위 구성 이렇게 바뀌고 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인 일정에 돌아갔다. 그래서 오세훈, 이 박형준 서울과 부산시장을 만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후보의 김종인 결별선언 이후에 10여 분간에 걸쳐서 기자들한테요,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작심 비판문을 내놨다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윤씨라고까지 격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자, 이게 80세 노예한 정치인의 한 단면입니다. 자, 이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제가 이런 입장이다. 국민들이 다 해석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어디까지 잘했고 기여를 했고 어디서부터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디까지 잘했고 어디서부터 못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심 비판하니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원망스럽잖아요. 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총괄 전권을 줬으니 한 달 동안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겠느냐.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저 같으면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윤석열 후보하고 똑같이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권을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선대위 위원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떠나지만은 밖에서 윤석열 후보로 돕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배치를 갚는다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덕이에요. 이게 덕담이야. 큰 그릇일수록 인향만리라고 하잖아요. 인향만리. 인향만리, 여러분들 카톡으로 맨날 주고받는 게 인향만리 아니에요?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그리고 덕장지덕이라는 말 있잖아요. 덕장지덕.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비판했는지 정말 열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품고 넘어가자. 사즉생의 각오로 품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매고 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너는 하수인데 내가 고수가 돼갖고 너 같은 하수는 상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작심 비판 10여 분간.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윤씨라고 했다가 또 윤 후보라고 정장하고 난리를 쳤대요. 자, 그러면서요, 후보 당선을 위해 선대위 개편을 하자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봐라. 굿됐다니 상황이니. 아니, 굿됐다 상황이라고 주변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한테 가서 그러면 너희들 왜 나한테 그렇게 폄하하냐, 비판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쿠데타를 하겠나. 그러니까 무슨 목적 때문에 쿠데타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후보가 자기 병에 상당히 상처를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해가 하여튼 시정료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는요, 해석은 안 하고 쭉 인용 보도해 드릴게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선대위를 구성하면 안 한다고 했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것이다. 주변에서 하도 정권 교체 책임을 왜 회피하냐고 해서 합류했는데 가보니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를 종종 찾아오면 내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은 사람이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단촐한 이 슬림형 선대위를 꾸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가 이준석 대표를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윤 씨, 윤 후보 주변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대표에게 당 대표로서 윤석열 후보 당선시키는 것이 너의 책무다라고 했다. 내가 뭐가 답답해서 이준석과 쿠데타할 생각을 하겠나? 이거 말 봅니다. 예. 그러면서요. 어제 임태희 상황본부장한테 선대위 개편 구상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태희 본부장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 통보한 것도 아니다. 와서 와인 한 잔 먹고 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같은 대선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되는 사람이 국정을 완전히 쇄신해서 세계 속에 다음 세대가 중심으로 들어갈 디딤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먹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그러고 뭐 1년 내내 밖에 있었는데 이때 내가 선대위원장 되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뭐 이준석을 비판할 때부터 다 이 양반은 틀림없이 선대위 총괄위원장에서 폼을 잡을 것이다.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다. 그 욕심 하나 갖고 말을 바꾼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논평해왔잖아요. 제 말이 결국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약하다. 이 비전이 안 보이네. 그럴 때 비전 빨리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비전 만들어줬어야지. 이게 그러니까요. 입과 말과 그리고 이 머리의 생각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윤석열 후보 참 어려운 결단인데요. 잘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뭐 한 얘기가 10분 동안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물러났다고 물러난 것인가. 예. 그러면서요. 지금도 밖에 직책도 없는 사람이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있다. 이 윤핵관을 또 거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선대위를 같이 할 수 없다. 이것도 리더십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별의별 소리를 측근들이 많이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선거를 승리로 가져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또 이 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후보들끼리 서로 의논할 사항이고 지금부터 누가 단일화해서 대통령이 되든 나는 관심이 없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나라를 걱정한다면서요. 이 문재인 정권 같은 나쁜 정권 처음 봤다면서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거는 어린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1월 안에 그동안 잃어버린 지지율을 회복해서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만 2월 한 달을 가면서 대선 승리로 이끌려던 게 내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얘기를 해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지지율은 이미 떨어지게 돼 있다. 이미 미리 연말이 되면 5% 정도 뒤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선대위를 그렇게 운영해왔는데 누구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하나. 자, 선대위를 누가 운영했어요? 선대위를 누가 운영했냐고요. 한 달 동안. 아니 그 본인이 연말에 5%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했으면 안 떨어지게 막는 리더십, 그 다음에 비전, 정책, 전략 이거를 끌고 갔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무책임하게 윤핵관? 아니 윤핵관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이거는 본인 능력의 한계예요. 저도 뭐 드릴 말씀이 맞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김종인 사단으로, 지금까지 평가해 왔던, 분류돼 왔던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정태근 정무대응실장, 김근식 정세불서실장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다.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정태근 실장은요, 이제까지 상황들을 쭉 판단했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한 직원과 고민들이 지금 후보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원장님께서도 사퇴를 하시게 됐고 저희들 역시 일을 그만두게 됐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실장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잘 해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이 금태섭 실장이 이게 올바른 이 입장문이에요. 그리고 이 임태희 실장은요. 여러분들 임태희 실장 아주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 윤석열 후보도 오늘 임태희 전 본부장이 정책을 맡는다는 부분이 맞느냐
이러한 기자의 질문에 관해서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임태희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께 조만간 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임태희 실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실력과 또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대위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이준석 오늘 이제 오후에 중진들과 연석회의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전격적으로 이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정진석 부의장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대표와 중진들이 만나는 것은 연기하겠다. 중진들이 만나서 또 다른 단락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 대표도 당 대표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있고, 이제 모든 시선이 후보에게 갔기 때문에 후보의 뜻은 존중하고 따르는 게 필요하다. 당이 대경 단결을 해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견지에서 중진 모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요, 정진석 부의장은 이 대표 연행에 매우 비상식적이라는데 중진 의원들이 같이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나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고, 권성동 위원장은 상당히 해당 행위다, 그래서 만나서 분명히 선을 짚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진 상임특보도요, 오늘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 스스로 사퇴하지만 식물당 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요, 뭐라고 하자면 내부적인 문제만 실체에 비해서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키워온 장본인이다. 그리고 장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이 분란이 결국은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런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 이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방문하겠다 그러니까요, 바로 방문 행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속 좁은 이준석 대표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댔느냐,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빛이 나야 하는 자리다 그러면서요, 불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요, 오늘 일찌감치 입장문을 밝혔는데, 당직은 대표가 지명하는 것인데 자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 생기면 바로 채우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말하자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준석 대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은 사실상의 방법이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사퇴 회견과 관련된 후속 반응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문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별도 방송을 편성을 해서 이 반응들, 추미애, 그 다음에 전효, 그 다음에 나경원, 또 이러한 분들의 입장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바로 이어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윤석열의 유튜브 오늘 선대위 해편 지지 차원에서요, 적극적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서 내일 아침까지 25만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